특별감찰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서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 간의 문자 논란의 고리로 민주당이 안보 공세에 나서자 대통령실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한 내용 권동욱 전 국회 보좌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먼저 첫 번째 화면으로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홍이 있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SNS에 글 올린 거 보니까 이거 대선 공약이다라면서 추천 의지를 재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대선 공약은 맞고요. 예. 또 이거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이게 당론은 정해진 적이 없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 사실 당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총의를 모아가지고 그 결론을 낸 것을 이제 당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모든 이슈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보통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가서 협상을 하고 오고 그걸 이제 추임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의 당론은 모든 어떻게 보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난 그런 뭐 의원 간의 그런 당론이 아니고 예. 그동안 여야 협상에서 이루어왔던 기조, 이 기조가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걸 당론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논쟁적으로 좀 예. 한 대표가 좀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이 이슈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까지 이제 가는데 이거를 자꾸 무슨 어떤 뭐 예를 들면 당론이었네 아니었네 이런 식으로 약간 부가적인 이슈로 좀 몰아가는 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 여론 측면에서는 별로 유리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이 연계는 일단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추천하면 이 특별감찰관 추진하겠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친윤 핵심들의 논리는 그런 논리예요 지금. 조건부로. 예. 그렇게 연계시키는 게 당론으로 되어 왔다라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그게 당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지금 당론이다 아니다라고 이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2014년도 6월달에 이제 합의가 여야 합의로 결정됐는데 이 특감이라는 건 말이죠. 조사권과 수사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도 해야죠. 국민의힘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계속 거부해 왔는데 대통령께서 2번 거부했잖아요. 예. 세 번째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상태인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특별감찰관은.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당론이다 아니다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보고 일단 그리고 이제 친한의 주장처럼 일단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 전 맞다고 보고 특검을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특히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부분을 이 특별감찰관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제 총괄시켜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친윤 핵심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당론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연계될 문제도 아닌 것이고 최소한도 대통령과 대통령 사촌 이내 친척 그리고 대통령 수석 비서관 이상을 수사하는 게 조사하는 게 이제 감찰하는 게 특별감찰관인데 이 부분이 도입된다고 해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이걸 해도 해야지 이것마저 만약에 관철이 안 된다. 그럼 아마 여당은 뭐 대통령하고 지금 여당하고 좀 지지율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여권은 완전히 국민들에게 아마 민심 이반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가 끝나면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했잖아요.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서 친윤계, 친한계 표대결을 벌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십니까? 일단 표대결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사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의총은 뭐 경론이 필요할 때 모여서 의견을 듣거나 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추인 절차를 밟는 게 보통이고 세대결은 사실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또 사례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걸 지금 할 때인가 했을 때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당내 사정으로 보면 친한과 친윤이 있다고 했을 때 예. 이거 누가 뭐 표를 더 얻어도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쪽에서 만약에 좀 이겼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제는 양쪽 다 압도적인 우위를 얻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친한 쪽에서 이겨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게 국회 법령상 보면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따로 뭐 여야 몫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지금 야당이 거야의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당장 일단 민주당이 거부하고 나왔거든요. 특검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지금 예를 들면 당내에서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뭐 근소한 표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좀 남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따진다면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중립지대의 표심이 이제 관건인데 굳이 따지자면 중립지대도 조금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또 보수 진영 붕괴에 대한 우려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인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런 싸움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표 대결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면서 그 중간지대 의원들까지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이 계세요? 다수결이라는 건 말이죠. 이건 사실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의사결정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다수결이라는 게 표결인데 표결로 가면은 어차피 한쪽은 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동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의견은 다르더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모색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 여건이 한창 균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표대결로 간다고 의총에서 그러면 뭐 좀 결판이 나겠죠. 특별감찰관이 뭐 추진하든지 추진하지 않든지 결판은 나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굉장히 증폭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든 이건 합의로 가야 돼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말든 추진하지 않든 추진하든 말이죠. 합의로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걸 표대결로 간다. 완전 세대결로 가는 거예요. 세대결로 가면은 마지막 최고의 수단이 다수결이긴 한데 표결이긴 한데 이거는 표결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여당이 이거야말로 합의를 해서 특별감찰관 받아들인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것마저 표결해가지고 만약에 설령 뭐 이 특별감찰관을 추진으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예. 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것마저 여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당이.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 친윤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중도에 계신 분들은 말이죠. 대개 중도라는 건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중도, 중간지대, 중립은 국민의 여론을 따르게 돼 있어요. 국민 여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썩 안 좋은 게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중간지대 의원도 만약에 표결로 들어간다면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는 그 중도 이쪽은 친한 쪽으로 특별감찰관 추진 쪽으로 표가 기울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합의할 공간이 여당 내 좀 있어 보입니까? 간단하게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를 보면은 좀 합의는 좀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은 보수 전체로 봤을 때는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는 거, 추천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친윤 쪽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 이런 가운데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에서 낸 입장 보면 보수 정당 이제 본인이 뭐 최고 경영자다, 대주주 뵙는 마음으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대구라는 것은 사실 이제 보수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 지금 이렇게 내홍이 좀 불거지는 상황에서 가서 이런 입장을 딱 내는 것, 어떤 정면 돌파에 좀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구라고 하면은 동대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예전에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발딛기 전에 동대구에서 사진 많이 찍었던 그곳이고 그래서 한 대표 본인한테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보수의 어떤 심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이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려간 거는 일단 제가 보니까 행사는 아카데미 강연이었는데 일단 타이밍이나 어떤 공간을 봤을 때에는 내가 지금 보수의 심장에 가서 내가 이 당대표임을 공인받고 왔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여론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좀 가져가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뭐 당내 상황을 생각하면은 한 대표가 사실 이렇게 한가롭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여론전을 좀 치우칠 게 아니라 선거 유세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은 지금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 뭐 잘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 국민의 민심은 좀 많이 들은 것 같고, 근데 보수 진영,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 진영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곳인데 가서 자기 의견과 여론을 좀 더 강화시키는 내용을 자기 주장을 얘기하기보다가 좀 그 지역에, 왜냐하면은 지금 보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지만 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위기감이 좀 있거든요. 분열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관철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건데 그 방법이나 노력에 대해서 더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오는 자리였으면, 그래서 듣고 와서 그걸 만약에 우총에서 풀어냈으면 조금 더 오히려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듣기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말에 치우쳤다. 그 말들이 또 주목받는 것은 변화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 보려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당 내에서 어느 정도 뭐 저격하는 인원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뭐 현실이 말이죠. 국정의 투톱이 균열돼 있어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여당의 투톱, 당 대표, 원내대표. 둘이 이제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찾아서 일단 보수 원류에게 호소해야죠. 보수의 텃밭이 대구인데 최소한도 대구에서의 비토는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호소를 하러 갔다고 보는 거고, 뭐 전 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럼 대구의 민심은 그 여당 안에서 한동훈 대표 쪽으로 조금 더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 결국 대구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외진 곳이 아닙니다. 대구도 대한민국이에요. 보수의 텃밭이라고 말씀 제가 드렸고 호남은 또 민주당의 텃밭인 거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결국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민심이라는 게 잠깐 동안의 민심 같은 경우는 오염될 수 있어요. 이른바 가짜 뉴스나 선동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에 거친 민심이 절대 오염되는 게 없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SNS 없고 TV 없고 언론 방송 없어도 그때는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른바 민심이 천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 이슈가 김건희 여사 이슈도 그렇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0% 초반대에서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민심의 흐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변하고 바뀌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보수는 보수 진영 내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공멸이란 말이. 근데 그 보수 공멸이란 말이 친윤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친윤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고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그건 여론조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 거예요.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친한 의원들은 한 뭐 20, 30명 되고 친윤도 한 20, 30명 되고 그리고 중간이 한 뭐 3, 40명, 4, 50명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친한 그 만찬 때 한 22명인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간지대 의원들이 어떻게 마음이 향하냐의 문제인데 여기 지금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 이건 아마 친윤계를 이제 직격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저는 뭐 친윤이 됐건 친한이 됐건 대통령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현재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여론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그대로 봐야죠.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런 다음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나 변화 쇄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향을 찾아 나가야지 계속 같은 논리로 하는 건 저는 한계가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문제의 본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감으로는 부족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특감은 부족하죠. 특감이 왜 부족하냐면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없고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이 이제 있으면 적어도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감찰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죠. 이건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한 논란들이잖아요. 의혹들이고. 특별감찰관이 새로 임명된다 한들 물론 이제 국회가 3명 추천해서 대통령 1명 내정하면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여야의 생각이 또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가 돼. 뭐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갈 텐데. 근데 과거의 그 사항을 특별감찰관이 지목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지금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했잖아요. 이른바 명품백 사건도 불기소했고 검찰 설령 과거의 김건희 여사의 행적이나 이슈에 대해서 특감이 새로 생겨서 그 부분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행보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두 가지 사건 때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서 특별 검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략적인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여론조사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예. 뭐 여당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단 특검 자체가 야당이 낸 특검안을 보면은 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쟁하려는 의도가 좀 보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은 확고하고요. 그리고 특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입니다. 근데 막 이제 지금 만약에 여당에서 이제 특감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우리는 특검이니까 이건 안 돼라고 다시 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이 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왜 정치 공세냐를 좀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검에 대한 이슈몰이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동안 주장했던 특감을 좀 다시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화면 보고 오시죠. 예, 폭격 문자 공방 참 이 부분도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아마 두 분께서도 내용은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께서는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삼성 장군 했다는 분인데 한기호 의원이 삼성 장군 출신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리 군에 계셨던 분이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북한군 공격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남북전쟁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정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물론 한기호 의원이라는 분의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을 해서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 저는 이거는 무슨 뭐 우좌를 떠나가지고 말이죠. 이건 대단히 불안한 안보적으로 가뜩이나 지금 남북 관계가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북한이 만약에 개입하게 되면 처음으로 제3국이 개입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동북아의 다른 나라가 이게 연계될 수 있는 전쟁이 아주 위험한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우리나라 뭐 우크라이나에 뭐 살생 그 뭐 무기 지원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북한군을 공격한다고요? 저는 뭐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말하지 말라고 저는 군대 갔다 왔어요. 3년. 저 예. GOP에서 갔다 왔는데 전 사병 출신입니다만 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참 납득이 안 가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장 출신인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이나 뭐 평론가 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기호 의원의 그 내용 자체, 그 텔레그램인가요? 거기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보면은 뭐 좀 시대착오적이죠. 지금 시대에 안 맞습니다. 지금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우크라이나의 협력을 얻어서 공격한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위태로운 안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거 되게 단편적이고 위험한 시각이죠. 그래서 이건 일국의 가치가 없는데 또 뭐 그걸 받은 신원식 실장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뭐 보냈으니까 제안이라고 보냈으니까 아마 네 하고서 아마 다 받아주는 정도였을 겁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이거를 의미를 두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 비추었을 때 국회의원이라면 말 한마디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불안들은 특히나 정치권에서 더 안 되고요. 또 지금 뭐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힌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사적 대화라면 좀 밖에서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한데 굳이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또 하시는 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여러모로 좀 안이한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규탄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발언들이 좀 저는 조금 너무 오히려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고서는 저는 그렇게 이게 좀 약간 안 맞다 지금 상황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 규탄 대회에서 나온 문자 우크라이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 하나 이런 말들이 오히려 저는 더
저는 이거 갖고 더 불안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거를 좀 너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쪽으로 아무리 정쟁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뭐 신중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이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한기호 의원의 개인적인 이 사적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왜곡해서 뭐 마치 정부 입장인 것처럼 안보를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기호 의원의 이 얘기는 뭐 정부의 정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럴 수가 없죠. 정부에서 부인했어요. 이건 정부의 당의 정책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도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했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개인의 그 생각은 비판할 수 있죠. 비난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걸 무슨 뭐 당의 규탄대회까지 가서 우크라 불길이 서울을 옮기려 하고 뭐 신부품몰이다. 뭐 한기호 의원 개인이 뭐 부품몰이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이 과도한 거예요. 이럴 때는 한기호 의원을 그야말로 맹공격을 해야죠. 민주당 입장에서. 저도 비판했으니까. 근데 이걸 당청에서 또 무슨 이렇게 거창하게 갈 건 아니다. 만약에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 했다. 정부의 공식정책이 이거다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규탄 집회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논리를 들어서 반박하면 될 문제라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과하게 무슨 또 부품몰이다. 물론 지금 현 정권이 상당히 남북 간 긴장 관계에 있어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데 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근데 그걸 이렇게 민주당이 당청에서 뭐 너무 심하게 증폭시키는 거 역시 썩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확대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북한군에서 이런 총알바지 파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어떤 뭐 강력한 논평을 내지 않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건 본질이 아니죠. 왜 거기 논평을 나면 논평을 내든 마든 왜 상관을 합니까? 참 우리나라 정당들은요. 이런 안보 문제가 나와도 기다렸다는 듯이 어쨌든 상대방 공격하기 바쁜 거예요. 민주당이 나중에 뭐 하겠죠. 그거 아직은 뭐 이제 또 미국의 그 뭡니까 백악관의 국가안보소통부장관인가 그 사람은 또 이게 아직 신중해야 된다. 전선에 배치된다고 장담 못하는 이런 발표도 했어. 23일 날인가 그저께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이 논평을 좀 자제하는 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논평 안 했다고 또 얘기하고 또 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나 야나 어쨌든 틈만 나면 상대 공격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뭐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야당에 대해서 이거 북한 파병을 먼저 이제 규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전반적으로 내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은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규탄 대회를 저도 이제 민주당이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규탄하는 건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규탄 대회를 한기호 의원 발언을 가지고 규탄 대회를 하는 거 보고서 조금 뭔가 균형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세상에 어느 정권이 이제 국민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전쟁에 가담하고 또 그걸로 뭐 예를 들면 돈벌이를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있는 곳은 독재 아니면 전체주의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비판은 뭐 할 때 민주당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북풍몰이랑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과도한 그런 정쟁이나 이런 불안 조장은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신원식, 한기호 이 두 인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당 차원의 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차원의 경고나 이런 조치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어떻게 보면은 발언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또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뭐 제명이나 뭐 이런 차원까지 갈 정도의 그렇게 키울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동욱 전 국회 보좌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